간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최고파세요. 저는 1월 달에 그 중국 다녀왔던 것과 관련해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, 처음에는 사실 중국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. 그냥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교수님도 신청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신청해서 면접 봤는데 붙어서 일단 가게는 됐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다녀와서 이제 정리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그때 선물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프로그램은 총 3주 다녀왔는데 처음 일주일은 서울대학교에 가서 서울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중국어 공부하고 거기서 뭐 중국의 뭐 산업, 뭐 AI, 뭐 과학기술 이런 관련된 특강 들으면서 지냈고 2주 동안은 직접 중국에 가서 중국의 그런 대기업들, AI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,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에 가서 이제 직접 견학하고 거기서 또 강의 듣고 또 남는 시간에는 개인 시간을 가지던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던지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시간 동안에도 또 조별로 활동을 해야 돼가지고 조별로 발표를 또 해야 됐었어요. 뭐 초반 발표, 중간 발표, 최종 발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남는 시간에는 조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발표 준비하고 근데 이 발표가 주제는 자유였는데 그 중국에서 직접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들, 보고 배운 거를 바탕으로 발표를 준비를 해야 돼서 남는 시간에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발표 준비를 많이 했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잘 보내다 왔는데, 이게 사실 처음 프로그램 할 때까지만 해도 서울대에 가서 앉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 여기 왜 앉아있지? 집 가고 싶다. 이러고 있었는데,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돌아갈 때가 되겠지 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고 왔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일단 제가 중어중문학과잖아요. 먼저 중국어를 많이 사용해 볼 시간을 아예 몰아서 주셨더라고요. 사실 한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물론 한국에도 중국인들이 있고 중국인 친구들이 있고 원어민 교수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중국어를 쓴다는 거는 직접 중국에서 쓰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직접 중국에 나가서 심지어 그 전부터 서울대에 있을 때도 거기 선생님들이 또 다 원어민이셔가지고 모든 수업을 또 다 중국어로 했고 절대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. 무조건 다 중국어로 말하라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거기서 중국어로 좀 고통을 받다가 그렇게 한 3, 4년 그 전부터 공부했으니까 그 이상 오래 공부했어도 막상 중국어로만 막 말을 하고 중국어로만 뭔가를 다 하려니까 또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일주일 그렇게 또 압축해서 공부하고 막상 중국에 가니까 어, 막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들리고 소통은 다 가능한 거예요. 제가 거기서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뭐 이거 사고 싶으면 사고 뭐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고 그래서 너무 배웠던 것들이 거기서 사용이 되고 통하니까 너무 감사했고 또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니까 얘기를 하다가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. 그러면은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은 또 사투리가 엄청 심한데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보다 더 심하거든요. 아예 그냥 다른 언어라고 느낄 정도로. 그래서 이거는 네 발음이 이상해서 내가 못 알아듣는 거다.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다시 한 번 더 말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해한 대로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맞나요? 하고 다시 제가 물어봤어요. 이런 식으로 약간 대화할 때 지혜 같은 것도 주시고 그리고 절대
주눅들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. 사실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소통이 안 될 때도 있어서 좀 저한테 실망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다시 물어보고 안 되면 뭐 몸으로라도 어떻게든 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어떻게 지금까지 배운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걸 이걸 심어주셨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언어적인 성취를 이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대기업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뭐 알리바바, 텐센트라고 그 중국의 위챗 쓰잖아요. 중국은 카톡 말고 위챗 쓰고 이런 거 쓰는 그런 대기업, 그걸 만든 대기업이 텐센트고 자동차 산업 쪽에도 가보고 뭐 지커 자동차 그리고 뭐 비아디 이런 자동차 회사들도 가보고 다 돌아다녀 봤는데 사실 저는 지금 임용고시를 보려고 하고 있고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사실 막상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. 뭐 과학기술, 뭐 자동차 공장, 뭐 이런 것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것들이니까.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물론 제가 지금 하던 게 임용고시 준비다 보니까 그걸 할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면 회사에서 그냥 사무 일을 하는 것도 보고 뭐 통역하는 것도 보고 왜냐면 교수님들도 같이 가셨으니까 교수님들도 보고 교수님 밑에 조교님들도 보고 각자 자리에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고 또 호텔 가서는 또 호텔리어들, 호텔 직원들이 또 일하는 걸 보다 보니까 세상에는 그 다양한 직업들이 있구나. 이거를 한 번 더 알게 됐어요. 그냥 지금까지 그냥 머리로만 세상은 넓고 직업도 많고 길은 많겠지 하던 것들을 직접 보니까 길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.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임용고시만 좀 바라본 적도 있었거든요. 그거 한 길만.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만 그렇게 목매달지 마라. 약간 이런 느낌을 주셔가지고 조금 더 시야를 넓히게 됐고 거기서 이제 중국어로 소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호텔 제가 1층에 프론트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뒤에서 호텔 직원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. 불러서 너 중국어 조금 할 줄 알지? 이거 전화 온 거 네 학생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나는 한국어 못 알아듣겠다. 네가 좀 통역 좀 해줘라. 이래가지고 제가 통역을 해보니까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간단한 말 한마디 물 갖다 달라는 걸 못하는 거예요. 물 갖다 달라는 말을 못해서 제가 일단 대신해주고 물 잘 마셨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짧게라도 그렇게 해보니까 통역이나 번역 쪽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랑 조교님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원이나 대학교 쪽 직업도 약간 궁금해지고 약간 저의 약간 진로 같은 거를 많이 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히 서울대 이제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 조금 신기하고 이상한 친구들도 있긴 했지만 확실히 그 공부 능력이라든가 그런 머리라든가를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배울 건 배우고 그런 식으로 친구들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지금 저보다 어린데도 저보다 한 2살 막 어리고 그런 친구들도 벌써 막 사설 학원 같은 데서 막 대형 학원 있잖아요. 메가스터디 막 이런데 거기서 자기들이 그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서울대를 갔긴 갔구나. 그렇지만 그거에서 제가 주눅들지 않고 배울 건 배우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서울대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뭐랄까 뭐 지금 당장 이게 쓰일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딘가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어딘가 나가서
이런 인맥들이 또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또 좋은 서울대 인맥들이 또 생긴 것 같아서 그거에 또 한 번 더 감사했습니다. 언젠가는 또 하나님 일하는 데 쓰이고 언젠간 또 쓸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한 걸 바탕으로 저는 일단 앞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긴 할 건데 임용고시만 또 바라보진 말고 기도하면서 다른 길도 알아보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지금 당장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. 아르바이트는 공부에 그냥 전념만 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할진 모르겠지만 그것도 기도해보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제 앞길을 제가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준비해 가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해서 간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